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목요일장 우리 사막 콘덴서 너무나도 완벽했는데요. 장 초반 빠지는가 싶었지만 완벽한 정별 구간이기 때문에 이 5일선에 대한 기세를 좀 이어갔었죠. 무려 16만 2천원 선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장도 그렇고 우리 국장도 그렇고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신고가를 쓰고 있었지만 어쨌든 요 안에서 가는 종목들만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막 콘덴서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의 장이 대변을 하듯 단기간 변동성은 여전히 불가피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의 디테일한 대응 전략 공유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6월의 첫째 주 히든 종목까지 공유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우리 사막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 MLCC 대장주로서 오늘 시총 1조를 돌파했었거든요. 진짜 대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며 이 데이터 센터며 심지어 전력 장비까지 모든 섹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는 거의 예견된 일과도 같았었습니다. 특히 이 LG엔솔, 오늘 이 DT 에너지와 2조 잭팟이 있었잖아요. LG엔솔은 이 ESS 배터리를 2년 동안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 LG엔솔과 엮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수급을 받는 데 있어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국장이 좀 어땠었나요? 코스피는 변동성이 동반된 보합이었었고요. 8,18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변동성이 동반된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었단 말이에요. 1104포인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막 콘덴서 오늘의 주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건 이 장세가 또 회복이 되었을 때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을 때 우리 사막 콘덴서는 또 어떠한 흐름을 가져갈지 우리가 미리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의 공략 포인트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 분명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상승세를 탄 사막 콘덴서만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직전의 구간도 그랬었고요. 또 직전의 구간도 마찬가지였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주가를 완벽하게 즐기면서 앞으로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기다렸던 구간, 이 5일선과 11선이 닿았을 때는 우리는 또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어차피 이 5일선과 11선은 또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세가 있고 완벽한 정별 구간이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또 분명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우리 사막 콘덴서한테는 이 5일선 부근과 11선 부근이 될 것이라는 거, 이러한 기준점, 여러분들 이러한 전제 정도는 좀 깔고서 오늘의 영상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섣부른 매도는 당연히 금지라는 것입니다. 털리지 마세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5월 27일 어저께 수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5월 28일 목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알로이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 오히려 소외를 받던 종목들을 공략을 하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OTT 관련주,
이 넷플릭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빠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이 넷플릭스의 10대1 액면 분할 공시가 좀 나왔었잖아요. 이 타이밍이, 게다가 이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어제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요 중심선, 바닥을 지표하는 중심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삼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이 기세를 이어갔던 요 시점, 요 봉 있잖아요. 주가는 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급 거래량 매집봉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하락이 진행됐던 와중에도 이탈된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이렇게 마냥 빠지는 것처럼 보였어도 어제 이 봉 보시면은 쏟아냈던 구간, 새로운 챕터가 열렸던 이 봉의 종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정확하게 지지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등이 나올 시점, 마냥 빠질 수 있는 차트는 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중심선도 지키면서 어제 마감을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뉴스죠. 어제 이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한시한 봉을 보면 최근 이 알로이스만의 좀 이렇게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알로이스 오늘 목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5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9.94%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났던 거예요? 보시면 시가를 약 1% 정도 뛰고 시작을 한 거니까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7, 8% 이상의 수익이 무난하게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여러분들 요 돈 벌어가시는 거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이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사막 콘덴서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전히 우리의 최마지노선은 여기 약 109,600원 부근, 요 부근이지만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월봉상 18년도 고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몸통으로 이탈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막 콘덴서가 좀 끝났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의 실질적 대응 구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보시면 일봉상 5일선과 11선 부근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사막 콘덴서의 불변의 법칙, 바로 이렇게 상승세를 탄 사막 콘덴서는 이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한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지금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선이 5일선이잖아요. 5일선도 또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1차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요일 다음 주 이 5일선과 중첩이 되는지 접촉이 되는지 가장 중점적으로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대응 구간이자 1차 지지 구간, 요거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신 여러분들 섣부른 매도 당연히 금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어제의 미장은 보합 속 상승세를 그래도 좀 이어갔었는데요. 다우존스가 좀 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오늘의 우리 국장을 보면 정반대의 장이 좀 펼쳐졌었거든요. 여러분들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쏠림 현상, 게다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상장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몰린 돈만 어제 오늘 1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인들이 팔아버리니까 이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은 나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당장의 앞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크게 볼 필요가 있죠. 거시경제,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우리가 우려했던 이 세 가지 리스크, 이 세 가지 리스크가 이제는 모두 끝이 난 상태라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엔비디아 호실적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지겹도록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합의 직전에 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문제도 이제는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시장은 지금 이러한 전제가 어쨌든 깔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쫄지 말고 공략을 해야죠. 떨어질 명분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금의 장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여전히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은 또 순식간에 장세가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돼요. 자, 일단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회복을 해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긴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오늘의 봉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세는 또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조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분명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